보통 체중인데 마름으로 가고 싶어서 저탄고지 고민 중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경우엔 저탄고지가 가장 힘든데 결과는 애매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요즘 다이어트 얘기하면 탄수화물 줄여야 한다는 말이 거의 정답처럼 들리죠? 그런데 보통 체중인 분들이 살을 빼려면 결국 핵심은 칼로리를 줄이느냐 못 줄이느냐 그 차이입니다. 저탄고지라고 해서 원 없이 먹으면 오히려 체중이 늘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 저탄고지가 소개되어서 유행이 된 게 2016년 MBC 스페셜 지방의 누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수없이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몸무게를 감량한 케이스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터넷에서 사례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보통 체중의 사람이 저탄고지로 마름까지 쉽게 갔다는 후기 많이들 보셨을까요? 누가 봐도 제법 많은 양을 먹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저탄고지로 보통에서 마름 성공했다는 후기를 자세히 보면 상당한 장기전으로 해서 성공했거나 칼로리로 환산하면 아주 적은 칼로리의 음식량 섭취한 게 대부분이에요. 지방의 누명 다큐에서 나온 사례들도 대부분 건강상으로 문제가 있을 정도로 체중이 많이 나가던 상태에서 통통한 체형이나 아니면 보통 체중 범위 정도까지 내려온 케이스가 최고 성공 수준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름까지 간 경우는 드뭅니다. 저탄고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정직해요, 사람 몸은. 특히 생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체중에서 추가적인 감량은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 48kg부터가 미용 체중인 여성분이 있는데 현재 몸무게가 51kg예요. 근데 한 2주 정도 만에 미용 체중 달성을 했대요. 그거 수분 빠진 겁니다. 처음에 탄수화물을 확 줄이면 몸에 저장돼 있던 수분이 엄청 빠져요. 그래서 초반에는 라인이 정리돼 보이고 바지 사이즈가 갑자기 2인치 정도 줄었다. 이건 기적이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기준으로 단순히 수분으로 빠질 수 있는 무게는 2에서 3kg 정도라고 봐요. 얼굴도 빠진 티가 많이 날 겁니다. 면적이 작은 부위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티가 훨씬 날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저탄고지로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거나 활동량을 늘려서 마이너스를 만들어야 그때부터 추가적으로 조금씩 빠져요. 그런데 양 조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체중이 멈추거나 오히려 다시 늘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에 4칼로리, 지방은 1g에 9칼로리예요. 칼로리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탄수화물은 포만감과 만족감을 줘서 적정량을 식사를 하고 나면 숟가락을 멈추게 되잖아요. 반면 저탄고지 식단은 배는 안 고픈데 만족감이 잘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먹으려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혀에 기름칠을 하니 더 고소한 맛이 땡기고 이게 오히려 더 식사 줄이는데 힘들어질 수 있어요. 또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더 있어요. 탄수화물만 줄이고 지방은 안 늘리고 단백질만 확 늘려버리는 경우예요. 결과적으로 거의 육식 식단이 되죠. 위장은 단백질을 소화할 때 가장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며칠, 몇 주 지나면 입맛은 고기를 찾는데 속은 불편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이건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결국 정리하면 이거예요. 칼로리를 줄이지 않으면 초반에는 수분 때문에 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정체기가 오거나 다시 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왜 체중이 많이 나가던 분들은 저탄고지로 많이 빠졌을까요? 그분들은 대부분 원래 섭취량 자체가 굉장히 많았어요. 탄수화물, 간식, 정제 탄수화물까지요. 그런 상태에서 저탄고지를 시작하면 음식 종류가 바뀌면서 총 섭취 칼로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식욕도 같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 체중인 분들은 다릅니다. 이미 식습관이 크게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마름으로 가려면 소량의 칼로리라도 계속 줄여나가며 몸을 약간 한계에 끌고 가야 겨우 성공에 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체중의 여성분이 마름으로 가기 위해 저탄고지를 선택하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골고루 드시면서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이나 활동량을 늘리는 정석적인 방법이 결과도 컨디션도 더 낫습니다. 저탄고지는 수분이 먼저 빠지기 때문에 얼굴이 한동안 늙어 보일 수 있어요. 빠진 수분과 살에 비례해서 피부도 천천히 줄어들어야 자연스럽게 얼굴살이 빠지는 건데 속도를 못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힘도 없고 짜증이 좀 납니다. 또 겨우 조금 빼놨다가 다시 탄수화물을 좀 늘리면 수분량이 확 들어와서 몸무게가 갑자기 늘어나요. 맥 빠지는 일이죠. 정상 체중 몸무게이기 때문에 감량폭이 애초에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고생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물론 저탄고지를 하면서도 배고프지 않고 탄수화물 갈망 없이 체중이 잘 줄어든다면 굳이 말릴 이유는 없어요. 다만 보통 체중인 분들이라면 정석 다이어트보다 저탄고지를 택했을 때 고생은 더하고 결과는 오히려 덜할 수 있다. 이 점은 꼭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